지금 이 순간에도 몸 한쪽이 계속 가렵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저는 30년 넘게 노후 건강 변화를 연구해온 박재훈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라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곳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이미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가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가렵다고만 생각하고 보습제만 바르다가 정작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증상이 있었는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곳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들이 가려울 때는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쪽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렵다든지 등 윗부분이 벌레 기어가는 것처럼 간질간질하다든지 정강이를 밤마다 긁어야 잠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그냥 참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런 신호를 일찍 알아챈 덕분에 큰 문제를 예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무시하고 넘어간 분들은 나중에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셨죠? 한 분은 손발이 가렵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으셨는데 그때는 이미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은 등이 가렵다고 했는데 1년 넘게 참다가 호흡기 문제가 발견됐어요. 또 다른 분은 다리 가려움을 2년이나 방치했다가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초기에는 가벼운 증상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가렵고 조금 불편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무시하다 보니 점점 심해졌고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진 거죠. 가려움이라는 건 사실 몸이 보내는 아주 친절한 경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통증이 오기 전에 가려움으로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나중에는 경고가 아니라 직접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는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보니까요. 작은 신호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10년, 20년 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조금 가려운 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작은 신호가 나중에는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가 가장 자주 가려우신가요? 손인가요? 등인가요? 아니면 다리인가요? 밤에 더 심한가요? 아니면 낮에 더 심한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가족 중 한 분도 그랬습니다. 밤마다 다리를 긁느라 잠을 못 자고 아침이면 늘 피곤해 보이셨죠?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약국에서 보습제를 사다 드리고 참고 넘겼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몸이 붓고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를 때도 힘들어 하시고 조금만 걸어도 쉬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가려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밤에는 거의 잠을 못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낮에도 계속 피곤해 하시고 식욕도 떨어지셨어요. 결국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알고 보니 문제는 피부가 아니라 몸속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고 그게 피부로 나오면서 가려움을 일으켰던 거예요.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뻔했죠?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충분히 쉬는 시간을 확보하니까 석 달 만에 가려움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불편함 없이 지내고 계세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려움이라는 게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말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가려우면 일단 긁고 보거나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바릅니다. 당장은 좀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진짜 원인을 모르고 증상만 가라앉히는 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연기 감지기만 껐다 켜는 거랑 똑같아요. 위험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신호만 못 듣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이제 일상에서 가장 위험하게 나타나는 가려운 부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손과 발은 말초신경이 집중된 곳입니다. 이 부위가 동시에 가렵다면 몸의 해독 기능이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진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밤에 회복 작업을 하는데 이때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간이 독소를 분해하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피부를 통해서도 배출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걸러지지 못한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피부 쪽으로 나오면서 가려움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은 땀샘이 많고 신경이 예민한 곳이라 이런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해요. 국내외 간 기능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런 가려움이 장기간 지속된 사람들에게서 간 기능 저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에 증상이 심해지는 패턴을 보였다고 해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라는 뜻이죠. 제가 만난 54세 김정훈 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손발이 간질거려 잠을 설쳤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낮에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보습제도 발라보고 손발을 시원하게 씻어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한 달 넘게 계속되니까 불안한 마음에 검사를 받아보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기능 수치의 이상이 발견됐고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돼 있었어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도 아니었는데 야식과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셨던 게 문제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게 됐죠. 술을 끊고 야식을 줄이고 충분히 쉬는 시간을 확보했더니 2달 만에 가려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죠? 이분이 만약 그냥 참고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 기능이 더 나빠지고 회복하기 힘든 상태까지 갔을 겁니다. 손발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되면 혈액과 소변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에 증상이 심해진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밤에 손발이 유독 가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날짜를 기록해 보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려운지 패턴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등 상부와 어깨 사이가 가려운 경우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날개뼈 사이 부위는 호흡과 순환 기능과 연결된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부위가 벌레 기어가는 것처럼 간질간질하다면 몸속 깊은 곳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 가려움을 등 근육이 뭉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부위라 더 답답하고 불편하죠. 긁고 싶어도 제대로 긁을 수가 없으니까요.
일본에서 진행된 중장년 연구를 보면 원인 없는 등 상부 가려움을 겪은 사람 중 상당수에게 내부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피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가려움이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피부과에 가도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피부염도 아니고 두드러기도 아니고 건조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 호흡기나 순환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특히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58세 박영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등이 벌레 기어가는 것처럼 가렵다고 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부위라 더 답답했대요. 처음엔 단순 노화로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등을 긁어줘도 시원한 건 잠깐이었어요. 결국 생활 전반을 점검하게 됐고 30년 넘게 피웠던 담배와 운동 부족이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금연하고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했더니 석 달 만에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계세요. 운동 후에 등 가려움이 더 심해지거나 누우면 심해진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려운지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다면 이 부위 가려움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호흡기와 연결된 신경이 자극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등이 더 가려우신가요?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아니면 특정 자세를 취할 때인가요?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강이와 발목 가려움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다리 아래쪽은 중력 때문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부위입니다. 양쪽이 동시에 가렵다면 몸의 정화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가려워서 잠을 못 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밤에 회복과 재생 작업을 하는데 이때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혈액에 계속 남아있게 되고 이게 피부로 나오면서 가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국내 건강 통계를 보면 장기간 다리 가려움을 겪은 사람 중 신장 기능 저하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인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다리 쪽에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붓기도 생기고 피로도 쌓이고 가려움도 심해지죠. 61세 이순자님은 정강이를 긋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낮엔 괜찮은데 밤만 되면 가려워서 미칠 것 같았대요.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붓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변 색깔도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어요. 그제야 검사를 받았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다행히 생활 교정을 통해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짠 음식을 줄이고 밤 11시 전에 자는 습관을 들였더니 석 달 만에 가려움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불편함 없이 지내고 계세요. 다리 가려움과 함께 붓기나 피로가 있다면 바로 점검하세요. 이건 단순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특히 당 조절이나 혈압 문제가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신장에 부담이 더 크게 가니까요. 다리 가려움 혹시 계속 반복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록을 시작하세요. 이제 다음으로 이 가려움을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부위가 반복해서 가렵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정말 명심하셔야 해요. 하루 이틀 가렵다가 사라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가 일시적으로 건조해서 그럴 수 있죠? 벌레에 물렸을 수도 있고 옷에 쓸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은 자리가 3주 이상 계속 가렵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3주라는 기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되는 주기가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증상이 계속된다는 건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원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피부 세포가 다 바뀌었는데도 가렵다는 건 피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연고를 발라서 가라앉았다고 원인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십니다. 가려움이 잠시 줄어들면 나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증상만 억눌렀을 뿐이에요. 진짜 원인은 여전히 몸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불씨를 끈 게 아니라 연기만 가린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이 있다면 손발이나 등이나 다리 중 한 곳이라도 해당된다면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그리고 기본 건강 검진 이 세 가지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건 과한 걱정이 아니라 현명한 예방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거든요. 물 섭취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무시하기 쉬운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물에 대한 감각이 떨어집니다. 젊을 땐 목이 마르면 바로 느껴지는데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신장의 부담도 커지죠. 그러면 피부로 독소가 나오면서 가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루 2리터 천천히 나눠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만 주고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식사 전후로, 2컵 저녁 식사 전후로 2컵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컵은 정말 중요합니다. 밤사이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고 장을 깨워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물만 잘 마셔도 가려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밤 11시 이후 잠들지 않으면 회복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 작업을 합니다.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자고 있어야 간이나 신장 같은 장기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성장 호르몬도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나오고 면역세포도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 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간은 독소를 분해하지 못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가려움도 계속되는 거예요.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 늦게 자던 분들은 특히 그렇죠. 그럴 땐 일주일에 하루씩 조금씩 시간을 당겨보세요. 오늘은 12시에 자고 다음 주엔 11시 30분에 자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가시면 됩니다.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와서 스트레스만 받게 돼요. 여러분은 잠드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혹시 새벽까지 깨어 계시진 않나요?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소파에서 주무시진 않나요? 기록을 남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있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며칠 전부터 가려웠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했는지 애매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전문가를 만나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날짜와 시간 어느 부위가 가려웠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그날 먹은 음식은 뭐였는지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한 달만 기록해 보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심해지는지 스트레스를 받은 날 더 가려운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죠. 이 기록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검사를 받을 때도 이 기록을 가져가시면 원인을 찾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생활 습관 전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려움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습관은 어떤가요? 짠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야식을 자주 드시나요? 운동은 얼마나 하시나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이번 주엔 물 마시는 습관부터, 다음 주엔 잠자는 시간 조절, 그 다음 주엔 걷기 운동 시작,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가시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피부가 건조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 탓, 건조함 탓으로 넘기는 것이고, 올바른 관리는 의심하고 확인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곳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울 때, 이건 해독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심해진다면 간 기능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낮엔 괜찮은데 밤만 되면 가렵다면 이건 명확한 패턴입니다. 등 상부와 어깨 사이가 벌레 기어가는 것처럼 가려울 때, 이건 호흡과 순환 기능과 연결된 신경이 자극받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흡연 경력이 있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하죠. 정강이와 발목이 가려울 때, 이건 정화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 조절이나 혈압 문제가 있다면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려움 자체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긁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를 방치하면 생활의 자유를 잃을 수 있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붓기가 생기고 숨이 차고 일상적인 활동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손주를 안아주는 것도 다 버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하루 종일 피곤해서 누워만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외출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하고 손주들과 공원에 가고 취미 생활 즐기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건강을 잃고 나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평범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 이 일상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부위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기록부터 시작하세요. 노트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을 써도 좋고 달력에 표시해도 좋습니다. 날짜와 부위 그리고 상황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고, 패턴을 알면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3주 이상 계속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조기에 시작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변색으로 알아보는 위험 신호를 다룰 예정입니다. 화장실 갈 때 무심코 지나치는 소변 색깔이 사실은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맑은 노란색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너무 맑아도 문제고 너무 진해도 문제입니다. 특히 어두운 색이 반복된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거품이 많이 나거나 냄새가 평소와 다르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신호를 몸에서 느끼고 계신가요? 손발이 가려우신가요? 등이 가려우신가요? 아니면 다리가 가려우신가요?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증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